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어언어연구소의 대표 주인장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 번째 사랑대화법 시간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미 없이 남발을 하지만 대화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서 구사할 수 있는 특유 질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요, 2강 특유 질문을 꼭 듣고 오늘 3강을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연애언어연구소 강의 자료실에 접속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교환에 포함된 이 엑서사이즈를 꼭 푸시고 나서 오늘 3강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번 시즌 제 강의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제가 소개하는 개념마다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수순들을 자연스럽게 이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진짜 심사숙고해서 커리큘럼들을 정했어요. 이 강의를 후에 들으시는 분들도 제목이 궁금하다고 해서 그 강의부터 골라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순서를 꼭 지켜서 들으시고 또 교환에 제공되는 엑서사이즈를 꾸준히 연습하시고 다음 강의 열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상대가 나에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들을 청자의 법법자라는 듣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개념 설명에 앞서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정말 모르고 있어요. 에이, 어디서나 대화는 듣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요? 여러분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듣는 것의 효과를 진짜 정말 절반도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듣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듣는 것은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 쫑긋 잘 기울여서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대가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듣는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 리액션의 정확한 개념, 청법 플러스 청법 베이징. 자, 오늘 이렇게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엑서사이즈까지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1강에서도 살짝 말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대화의 목적은 상대가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에 몰입을 하게 만들고, 그걸 넘어서 나 자신에게 상대방이 몰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느낌을 받게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우리와의 대화에 몰입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배운 이 청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장 여러분의 대화에 적용시켜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다는 것의 정확한 정의. 자, 여러분은 듣는다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듣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를 잘 듣고 기억을 해주면 듣는 것이다. 자, 물론 이것들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을 유심히 잘 들어야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상대방과 영양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하나 더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화에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누군가 제3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즐거워요. 자, 그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에 몰입을 하면요, 말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정말 본능적으로 생겨요.
말을 함으로써 내 주장을 펼침으로써 상대방에게 뭔가 동의를 구하고 싶고 납득을 시키고 싶고 또 그것을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해소가 되고 우리가 그때 이 속 시원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대화의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에서 이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는 상대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듣는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 그리고 인정을 돌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틈새 지식으로 이 트랜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트랜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몰입을 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트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혹은 우리 여자분들은 친구들이랑 뭐 하하호호 이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버린 그런 경험들 우리 다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트랜스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랜스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은 트랜스에 빠지고 이 트랜스 상태에서는 상대가 긍정적인 소통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호감으로써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체 왜 듣는 것이 중요하며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다들 이해가 가잖아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을 나에게 몰입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법입니다. 청법은 말 그대로 듣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청법은요, 상대방의 말의 의도 파악 플러스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청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다이나믹하게 한다.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않는다. 반응을 할 때는 진실성 있는 페르소나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에이 저게 뭐야 진짜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재미없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 설명 꼭 듣고 가세요. 단순하게 이래야 한다라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가야지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이 동기부여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그냥 규칙을 듣고는 그 규칙 지키지 않습니다. 꼭 잘 듣고 숙지하고 넘어갑시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반응을 다이나믹하게 한다. 자, 여러분, 반응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정 반응이에요. 상대가 기쁜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얘기에 맞춰서 기쁘게 반응을 해주고 상대방이 우울한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얘기에 맞춰서 다운된 스탠스를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위로를 건네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의 감정이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도 뭐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어 보이지가 않고 세상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이 재미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쏟아대는 대화마저 멈춰버리고 오히려 이제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건 결코 우리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버 액션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러던 걸?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이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요 꼭 고음을 잘해야 좋은 가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음역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정말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음이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고음을 잘하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반응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맞춰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은 스펙트럼을 넓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에게 맞춰서 이 표현을 하니까.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않는다. 자, 여러분, 상대방의 말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보 그 자체예요. 대부분 말을 끊게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우리가 그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우리의 말을 툭툭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 상대방의 정보를 그만큼 얻을 수가 없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이 끊기면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 즉시 답답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적어도 손해보는 커뮤니케이션은 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반응을 할 때는 이 진실성 있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규칙인데, 여러분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진짜 잘 웃으시고 너무 사근사근하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호감이 정말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 솔직한 표현으로 약간 경계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진실성이 있는 페르소나,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아 그래? 나 지금 반응하는 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 돌려줘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며 그 반응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압감을 주게 됩니다. 나 어제 닭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와 진짜? 얘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반응을 할 때 항상 그 상황과 타이밍이 적절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청법의 기본 수칙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법의 메서드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결국은요 이 리액션을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같은 멘트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 멘트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른 거 알아요? 멘트라는 것도 우리가 숙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멘트를 자주 사용하고 그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그 멘트를 좋은 분위기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차차 배워나갈 다른 강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는 내용인데, 이 청법에서도 여러분이 리액션을 너무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임의로 제시한 훈련법을 토대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가지 청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자, 이게 뭐예요? 모음들이죠. 이게 보통 노래를 할 때, 발성 연습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음들인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액션 연습법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아로 시작하는 리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아, 정말? 아, 그래? 자, 이런 리액션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는 에이, 이는 야, 오는 오, 우는 우와.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총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연습을 할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 6가지 리액션 많고도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여러분 다양한 리액션을 쓰려고 하지 말고 딱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다이내믹한 리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을 하기가 훨씬 처음에는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2가지 청법을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 바로 이 A와 음입니다. 자, 보세요. 왜 A랑 음을 제가 따로 짚어드리냐면, 여러분 이 청법 6가지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부정적인 리액션이 이 A 이거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아 진짜? 이야, 오, 우와, 전부 다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리액션인데, A만큼은 딱 부정적인 부정문입니다. 자, 리액션은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야, 나 어제 로또 당첨됐다? 우와, 진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에이, 야, 구라치지 마. 그러고 나서 상대가 아 진짜라니까? 이러면 아 진짜?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게 문맥상 자연스럽겠죠. 리액션은 부정사도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음을 봅시다. 이게 왜 다른 5가지 아에오우 청법과 다르냐면, 우리 규칙 중에 뭐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청법의 기본은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이 리액션을 들려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말을 하는 게 좀 길다,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듣고 있다는 표시를 표정 같은 서브 커뮤니케이션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법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끊지 않아도 그냥 이라는 리액션을 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의사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약간 성질이 다른, 활용의 경우가 다른 청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 자, 그리고 다음의 3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말에 흥미가 없어 보이거나 혹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혼란이 와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뿐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는 타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럴 때 이 3R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잃어버린 대화의 길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그리고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자, 이 문장들을 들으면 상대가 말을 흐지부지 하다가도 다시 말을 끝까지 정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대화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본 청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단순히 우리가 리액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데 리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매칭이라는 겁니다. 자, 매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페이싱이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평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러링, 백트래킹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미러링이란 상대방과 나를 흡사하게 만들어서 이 래퍼를 쌓는 개념이고 이 미러링의 언어적인 기법으로 이 백트래킹이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따라함으로써 상대방과 래퍼를 쌓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나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적이나 혹은 NLP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개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참 한국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백트래킹은 하지 않는다. 행동 미러링 하지 않는다. 단어 맞추기 한다. 감정 맞추기 한다. 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백트래킹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나 오늘 짜장면 먹었어. 그래? 짜장면? 자, 이런 거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동 미러링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거울을 보듯이 따라한다라고 해서 행동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카페에 있을 때 카페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잔을 들면 나도 같이 잔을 든다거나 상대방이랑 음식을 먹을 때 상대방이 먹는 거를 나도 같이 젓가락 들어서 먹는다거나 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단어 맞추기 그리고 감정 맞추기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단어는 말 그대로요. 여러분 사람마다 특정 단어를 빈번히 사용을 하거나 혹은 고유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자 지금 혹은 골자, 유변 이런 강의체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럼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들을 맞추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감정 맞추기인데 우리가 이 감정 튜닝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제가 앞서 얘기한 청법의 기본적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의 끝말을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상대방의 단어와 감정을 맞추면 된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백트래킹이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 이 래퍼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약간 상대방이랑 공감대를 쌓기 위해서 상대방이 뭔가 좋아한다라는 걸 들으면 나도 그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습관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릴 기법이 바로 리페이싱입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나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짜장면을 더 좋아해. 나도 짜장면을 좋아해. 자, 여러분 여기서 나도 짜장면을 좋아해.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나도라는 게요.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단순 매칭으로 나도 좋아한다라는 식의 말들을 남발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상대방에게 의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좋다는 것마다 이 사람이 자기도 그걸 좋아한다고 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다고 쳐도 뭐만 말하면 이렇게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런다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리페이싱은요. 이런 의심을 상대방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언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페이싱의 기본은 경험 공유 문장으로부터 시작된 간접동이에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상황에서요. 나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짜장면을 더 좋아해.
내가 이사한 지가 한 3달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사한 날에는 보통 이사 도와준 사람들이랑 뭐 중국집 많이 시켜 먹잖아. 근데 이사한 집 주변에 배달의 민족 보니까 만리성이라는 데가 정말 평점이 너무 좋아서 간짜장을 처음에 시켜 먹었어. 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3달 만에 쿠폰 모은 걸로만 탕수육 2번 먹었잖아. 자, 여길 보면요. 일단 이 상황을 분석을 하면요. 첫 번째로는 감정 튜닝 들어갔죠. 그리고 정보 매칭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도 자장면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이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탕수육을 2번이나 쿠폰으로 시켜 먹었다는 건 그만큼 이 가게에서 자장면을 많이 주문을 했다는 거죠. 즉, 나도 자장면을 참 좋아한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페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이 단일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고 정보를 매칭하는 기법,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리페이싱도 제가 엑서사이즈에 해당 연습 문제를 게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연습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듣는 것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반응을 하기 위한 아, 에, 이, 오, 우, 청법, 그리고 대화의 조력자 그리고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이건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페이싱에 대해서 배웠는데 백트래킹, 행동 미러링은 하지 않아도 되고 단어와 감정 튜닝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리페이싱 개념들까지 오늘 우리가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마찬가지로 저희 강의의 교환은 하단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이 훈련들 꼭 진행을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강에서 얘기했던 이 창작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정말 말이 안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텔링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끈기 가지고 우리 끝까지 공부해서 우리 한번 말 잘하는 사람, 진짜 대화가 매력적인 사람 되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